내레이션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1대1 대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성 정보를 내레이션의 형식으로 접하고 있다. 영상 정보에서도 내레이션이 없는 경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정작 내레이션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가 어렵다. 구한다고 해도 낭독에 대한 조건들을 열거한 뒤 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그것이 일반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내레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소양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정보가 전무하다. 그동안 내레이터의 구체적인 소양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책에서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표현력. 내레이터는 언어의 예술가다.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이해해 또박또박 말하는 것만으로는 예술적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말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면 표현력이 좋아야 한다. 좋은 기관의 유연성을 위한 훈련에서부터 감각과 감성을 예민하게 다듬는 훈련, 감정을 표현하고 발산하는 훈련, 극적인 포인트를 집어내 호흡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훈련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레이션은 듣는 이의 감성에 소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연극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내레이션은 연출자가 연기자에게 요구하는 대사의 예술적 표현이다. 연출자는 자신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해 훌륭하게 표현하는 연기자를 원한다. 그런 연기자는 대사를 틀리지 않게 낭독하는 수준을 넘어 대사를 관객의 마음에 꽂는다. 그 감동 전달의 요체가 바로 표현력이다. 표현력을 위해 내레이터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배워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화법이다. 내레이터는 스스로와 대화해야 하고 청자와 대화해야 한다. 두 번째, 발성과 발음, 그리고 호흡과 공명. 내레이터는 목소리로 청자를 만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레이터에게 목소리는 훌륭한 용모를 갖추는 것과 같다. 잘생긴 목소리, 예쁜 목소리라는 표현은 목소리가 시각적 이미지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낼 때는 발성과 발음,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다. 우선 내레이터의 발성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목소리를 깔아서 일부러 꾸며낸 부담스러운 소리가 아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공명을 가진 발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정확한 발음도 내레이터의 필수 요건이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는 소음일 뿐이다. 자연스러운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레이션을 듣는 청자는 어느새 내레이터와 같은 호흡을 하게 된다. 내레이터의 호흡이 불안하면 듣는 이도 불안해지고 내레이터가 편안하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세 번째, 국어 능력. 내레이터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읽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말에만 한정지어 말하면 한글을 읽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국어책 읽듯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국어 능력, 다시 말해 우리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읽기를 말한다. 우리말이 장단과 고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주보와 술보의 메시지 호응, 의미 전달을 위한 정확한 낭독 등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내레이션에서 말하는 읽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레이터는 말하기의 장인이다. 장인은 주어진 재료를 훌륭한 솜씨로 재탄생시키는 사람이다. 내레이터에게 주어진 재료는 다름 아닌 한글이다. 한글에 대한 지식은 훌륭한 내레이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네 번째, 해박함. 모든 문자화된 메시지는 생각을 축약한 형태로 드러난다. 기호학적 측면으로만 문자를 이해하면 책은 글자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까닭은 문장에 들어있는 생각, 즉 문자 이외의 정보를 느끼기 때문이다. 내레이터는 문장을 다룬다. 이 문장도 생각이 축약된 형태이므로 내레이터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함의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내레이션이 다루는 장르는 넓고 다양하다. 그래서 내레이터는 해박해야 한다. 깊고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청자는 내레이터가 문장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섯 번째, 품성. 내레이터는 메시지 전달자다. 청자가 해당 메시지를 들을 때 작동하는 기제 중 메시지 전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접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기에 앞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설사 전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라도 나중에 자격이 없었음을 알게 되면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특히 그렇다. 가령 갑질 형태로 구설에 올랐던 어떤 국회의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연설을 한다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품성을 갖추지 못하면 내레이션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